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보유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와 금융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1인 가구용 원룸을 공급하는 등 초단기 공급 확대도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북에선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난 조짐 속에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저가 단지로 매수세가 퍼져나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성수기인 봄을 맞아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 집값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좀 종종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보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투자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면 성향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조금 조용히 기다리고 상승장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공 공식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조용히 기다리고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모두가 꿈꾸는 일이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월요일부터 휴일 없는 일주일을 쭉 보내서 그런 걸까요? 유독 힘들고 좀 피곤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상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자체가 세금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관망 분위기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주식처럼 이렇게 단시간에 일희일비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장은 부동산 시장만큼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 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잘 기회를 삼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시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단기적인 상승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평정심 갖고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뒷번호 923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왕십리 센트라스와 종로 경희궁자이 3단지 아파트 중에 어느 곳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떤 아파트인지를 말씀 안 주셔서 우선 매도는 확실하게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조금 더 투자성이 있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또 이렇게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보시면 그 경희궁자이하고 또 왕십리 센트라스하고 좀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데 참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아파트들입니다. 이쪽에 있고 또 서대문역 근처로 해서 경희궁자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의 두 아파트 단지에 참 닮은 점이 많아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 경희궁자이, 센트라스, 왕십리 뉴타운 둘 다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있는 어떤 또 평지의 아파트로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선호도가 높은 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또 장점으로 말하자면 또 대단지예요. 입지도 좋고 또 대단지 또 뭐가 있나요? 또 비슷한 점이요. 또 뉴타운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여기는 교남 뉴타운으로 해서 시작해서 돈이문 뉴타운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심 내에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조건들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입주를 했어요. 뭐 한 10년 전으로 비슷한 또 시기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비슷해서 어디가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지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주면은 일단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향후에 크게 변화가 많이 생길 곳입니다. 지금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또 왕십리의 GTX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십리역 주변에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가치가 좋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재개발할 구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변화는 상왕십리역 주변에 있는 센트라스가 변화가 생길 여지가 많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에 비해서 지금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좀 정리가 됐어요. 뭐 주변이 크게 도심 내 접근성도 좀 더 가까이 있지만은 주변에 큰 변화가 생길 게 없습니다. 이 마포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아무래도 뭐 부가현 1, 2, 3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좀 남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정돈이 좀 잘 돼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입지로 현재 거주 여건은 좀 경희궁자이 쪽이 좀 선호도가 높지 않나.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입지지만 조금 가격은 약간씩 경희궁자이가 좀 끌고 가는 이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5구 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한 21억대 지금 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여긴 뭐 22억, 23억 정도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비교 우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릴 거는요. 이 두 지역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 여건은 그렇게 아주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여건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뭐 이 서쪽으로 봤을 때는 마포, 대흥이라든가 요 주변 정도를 한번 좀 보시면 살만한 비슷한 가격대 좋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이쪽 그 왕십리 쪽에서 본다 그러면 좀 넘어가 가지고 좀 구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거는 경희궁자이 쪽에 약간은 위에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비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비교 우위를 좀 정해 주셨는데 이 두 곳 중에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보다 또 학군까지 고려한다면 조금만 양 옆으로 더 퍼져보자. 마포와 광진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재개발 지역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고덕 2-2구역하고요. 네. 예, 성북구 장이 15구역 중에 네. 예,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전문가분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투자 여유 금액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5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대는 5억이지만 그래도 좀 3억에서 5억까지 할 수 있는 돈으로 가성비 좋은 곳이 어디인지 고덕 2-2구역 그리고 장위 15구역 말씀 주셨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장이 15구역이고 고덕 2-2구역인데 네. 유명한 아파트들이고 저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 조금 이렇게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인데 일단은 뭐 두 지역이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시공 선정되고 그런 건 아시죠? 네네. 물건 좀 알아보셨나요, 그쪽에? 네, 제가 빌라 하나 알아봤는데요. 네네. 예, 거기는 한 5억 2천 정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5억 2천이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실투자 금액이 5억 2천이 매매가가 얼마인데요? 6억 4천이요. 6억 4천이 매매가인데 네. 전세가 실투자가 1억 5억 2천이면 전세가 네. 이제 1억 2천 들어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5.2억이 들어있고. 이거 부동산에서 소개받으셨나요? 네, 예, 부동산에 여기 이런데 지금 뭐 감정 예상되는 감정가라든가 프리미엄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걸 좀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네. 뭐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된다래요?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 그래요? 네. 보통 지금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네. 프리미엄이 물론 매매가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 좀 안 되는 지금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5천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장이 15구역에 향후에 나중에 입주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약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 1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13억 정도면 괜찮죠?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13억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쪽 15구역하고 주변에 지금 현재 입주한 4구역 자이하고 또 입주 예정인 6구역이 있죠. 푸르지오. 지금 입주권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가냐면 현재 한 16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 거래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6억 4천 주고 매매 5억 2천 실투자해서 사시게 된다 그러면 실제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안전마진은 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입지적으로 뭐 조금 우수한 곳이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는 곳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한 3, 4억 정도의 어떤 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덕 2-2구역 고민하시는 거는 일단 고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자, 보시면 이쪽이 고덕 2-2구역입니다. 이 주변으로는 업무, 비즈밸리가 들어오고요. 또 주변에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곳은 1구역과 2-1구역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이 강동구에서 사실은 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올파프라고 둔초주공 아파트가 평당 1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인데 지금 이쪽과 그 2등 강동구에서 2등 아파트가 어디냐면 그라시움이라고 고덕지구에 있어요. 지금 국평 기준으로 한 26억 정도 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은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장이 15구역을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이고 시공사 선정해 놓은 단계지만 앞으로도 건축 심의서부터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뭐 철거 이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지금 16억대 정도를 본다 그러면 지금 고덕 2-2구역이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26억, 28억, 30억 정도 보는 데잖아요. 이게 바로 입지의 차이거든요. 다만 입지가 좋은데 여기는 사업성이 좀 느린 거죠. 이제 초기로 움직이는 것이고 자, 장이 15구역은 입지는 좀 빠지지만 사업 속도가 빨라가지고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의 반대는 뭐 사업성이에요. 결과적으로 안정적이지만은 투자금 대비 남는 건 그렇게 좀 별로 없다. 다만 이런 초기 단계는 작게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향후에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폭발력이 나온다. 이런 차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결정해 드릴 건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무주택이세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 주택이 있으세요? 그러면 네.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어디 네네. 갈아타려는 목적이 아니시죠?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주거 목적보다는 무주택이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 속도로 인해서 빨리 가는 걸 원하지만 투자가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좀 입지 좋은데 들어가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 투자는요. 재개발은 소액 투자해가지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수익률이 높은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입지 좋은 한강변이라든가 중심권 지역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만약에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고덕 2-2 구역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전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금액도 좀 적게 들 거고. 이해되시죠? 네네.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두 지역이 투자 성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이 15구역, 또 소액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라면 고덕 2-2 구역 추천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어디가 나에게 맞는 투자처인지 선택해서 성공 투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보고 있지만 방송 시간은 늘 조금 한정적이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좀 긴 시간 할애해서 고민도 나눠보고 또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 분석도 해보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1:1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내일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일정 동안 1:1 대면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다 여건과 상황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어떤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문적으로 맞춤형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상담드리는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1:1로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만 특화시켜서 재개발에 대해서 좋은 방법과 투자 유망지는 어딘가에 대해서 1:1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의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제가 좀 맞춤 상담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인 상담 하실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여러분 상황에 맞춘 그런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 가격을 낮춘 급매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급매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에 좀 포진이 되어 있죠. 중하급지와 또 이 강남 3구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급매물이 나오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규제책이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뒤에 문제점은 없는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시장에는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이 나오는 거는 이 정부에서는 급등하는 가격을 좀 막기 위해서 시장 매물 참여를 좀 유도한 건데요. 일단은 매물이 나왔다는 거는 절반의 성공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그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전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장에 공존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서울의 매물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말 기준으로부터 다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이 정도 가격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매물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물이 비싼 매물도 있고 싸게 내놓는 매물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출현하고 있는 건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거래량의 이렇게 어떤 추이를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건 1월달 거래량입니다.
요건 2월 달 거래량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월 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고가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노원구라든가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2월 거래량이 다 집계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미 1월 달 거래량이 넘어서는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좀 다른 시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은 지금 뭐 당연히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소폭 하락 매물이 나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5, 6억대 저렴한 매물도 나왔고요. 또 한강 벨트에 있는 마영순 같은 경우에는 2, 3억대 저렴한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소폭의 하락이 있지만 상승 속도가 좀 조절된 것이지 하락으로 가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거주돼야 되고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현재도 제한적입니다. 급등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주택자와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여건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당분간의 어떤 기회, 찬스가 온 거기 때문에 3, 4월을 적극적으로 절세 매물을 공략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상급지는 거래가 감소했지만 중앙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결과적으로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곳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자, 중앙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 한도에 대해서 일단 뭐 고가 아파트보다는 6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젊은 층들에서는 정책 금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신세가 특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9억까지 되기 때문에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노원구거든요. 이런 노원구 정도가 거래되는 게 이런 정책 금융의 어떤 수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매수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전세 보시게 되면 전세 매물 추이입니다. 전세 매물이 지금 1월 말 현재 거의 뭐 많이 빠져버렸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매물들입니다. 자, 관악구, 강북구, 서대문구, 중랑구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단지들이에요. 3,500, 3,900, 뭐 1,000세대, 1,600세대인데 전세 물량을 보시면 빵건 아니면 한 건입니다. 이렇게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없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감소는 했지만 신규 공급이 없고요.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없지만은 아파트 공급은 신규 공급이 없다 그러면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신규 공급이 없으면 전세 물량에 대한 건 대책은 정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월세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신규 공급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다주택자를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다주택자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보시면은 민간 임대 공급자잖아요. 결국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전부 똘똘한 채로 갈아타면서 없어지는 거죠. 신규 공급도 없고요. 기존 물건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왜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급격한 월세로 또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자나 있는 물건도 일단은 월세가 굉장히 높아져요. 전세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 보면은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55대 45입니다. 이렇게 월세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서민들한테 모든 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거 비용이 비싸지고 가격 상승세가 계속 오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매매가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임대차 공급 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규제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도권의 수요, 임대차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는 안 사면 그만이지만 임대는 안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지속되는데 왜 수도권에 임차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수도권 임대차 수요 지속의 원인입니다. 자,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인구분 봅니다. 자, 서울에 우리 전체 인구가 지금 5,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 보니까. 5,200만 가구인데, 5,200만인데 인구가 서울 거주자가 지금 940만 명입니다. 플러스 경기도가
지금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플러스 인천이 한 300만 정도 되죠. 이러면 2,600~700만인데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돼 있어요. 이런 분포돼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구 분포의 문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혼인입니다. 혼인이 통계기관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만 쌍 정도가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인구 분포로 봤을 때 20만 쌍 중에 10만 쌍은 서울 수도권에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이런 자연, 순증이 꼭 있다라는 거죠. 이런 두 번째 혼인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가구 분화.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면 자녀들이 분가랍니다. 물론 아파트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작은 집이든 어떤 집이든 어떤 가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임대차 수요가 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또 일자리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수요는 빠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임대차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2주 단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 텐데 지금 이주 수요에 대한 대체 임대차 물량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대차 시장에 정말 큰 폭탄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공급 방안은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은 신규 아파트 공급인데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건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예정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급은 임대차에서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임대차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됩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떤 주택 가격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조정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매가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원칙입니다. 제가 현장 30년 동안 현장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격이 어떤 폭락론자들은 얘기하면서 떨어진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폭락의 시작이 아닙니다. 제가 폭락이 시작한 IMF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폭락이 시작될 때는요. 아주 투매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정책에 의해서 물건이 나오는 거, 이런 수급 불균형, 이런 상태에서 폭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이런 때 기회를 삼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는 절세 매물을 활용해서 지금 3, 4월, 왜 5월 9일인데 지금 빨리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절세 매물을 꼭 활용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2, 3억대 소액 투자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세요. 왜냐하면요. 중심권의 초기 재개발은요. 마지막 선택의 기회입니다. 초기 재개발 투자해야 수익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재개발 꼭 들어가시라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 제외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주택수 제외가 지금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하면 1주택 플러스 아파트를 더 하나 사고 이런 보유세 때문에 부담이 되시죠. 이런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공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50% 정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된다고 해서 내 자산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서 큰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택수 제외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고요. 또 양도세에 대해서 보유할 종부세에 대해서도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은 재개발 투자 지역은 많지만요. 왜 중심권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중심권에서는 이제 재개발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0년 부동산 현장에서 경험했던 전문가의 의견으로 지금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 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좀 세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표님과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1대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1대1 대면 상담할게요. 세미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1대1 맞춤 상담을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요. 재개발 궁금하신 분들 무조건 오시면 제가 완벽하게 본인한테 맞는 퍼펙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해 볼 만한 유망한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진리의 원칙,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예, 역세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에너지가 응집하는 그곳의 정비사업 지역의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정말 비싼 아파트로 거듭나겠죠. 바로 오늘 이러한 지역 경쟁력 높은 역세권을 품은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 지역,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 그 투자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함께 떠나볼 텐데 먼저 정말 요즘에 많이 문의 주시는 그런 지역이에요. 광진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세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을 품고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역세권을 품고 있고 더욱이 또 하나 또 한강을 품고 있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저층 노후 주거지가 이렇게 비싼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바로 여기 광진구 자양동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치에 있어서는 이 생활권의 구분에 의하면은요. 바로 이 광진구는 이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광진구 그 안에 역세권에 해당되는 자양동 정비사업 유망지역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나무만 봐서는 안 되죠. 숲을 봐야 합니다. 그 숲을 보기 위해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립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지원되도록 지원까지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 부분 보실 때 여기 정비사업 투자할 때 정말 유리한 부분이 많겠구나 하고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또한 입지에 있어서는요, 이 광진구 자양동,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입지가 너무 훌륭한 거 잘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자양동은 가장 넓은 면적을 한강을 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한강도 좋은데 이 한강의 맞은편에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예, 강남이 주는 수혜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자양동 위치 가치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 지역은요. 예, 위치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2호선 9위역에서 25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니까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정비 사업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건대 입구역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고, 무엇보다도 내 주거지를 이 한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도보 13분 거리 900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역세권 프리미엄 또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우월한 입지 가치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요인, 상승 요인은 바로 교통에 있죠. 이 자양동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 건너 바로 강남 16분 거리에,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와는 지하철로 30분, 4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에 종사하는 젊은 일자리의 인력들의 주거지로 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학군도 좋아서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 거주자들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거지역으로도 인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또 있습니다. 바로 2030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한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부문별 계획 방향 및 22개 지구별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여기 그 위치 자양동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 2030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의 바로 이 자양 권역은 올림픽대로 지하와 한강 연결 브리지 조성 등 한강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한강 접근성만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 교류 및 스포츠 관광 권역으로 바로 이 강남권과 함께 발전 방향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양동의 위상은 앞으로 더 높아질 기조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요, 9위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이 9위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같은 생활권에 놓이게 되는 이 투자 유망한 정비 사업 지역, 입지 가치가 매우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9위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면은 이 안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 호텔, 광진구 통합청사, 그리고 향후에 시립 어린이병원 건립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함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높은 아파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이 외에도 개발 호재 빅5가 또 있죠. 예, 성수 전략정비 광진구 오피스타운, 동서울 터미널 현대와 잠실 마이스, 예,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도 함께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2026년 바로 올해죠. 올해 착공해서 31년 완공을 목표로 39층으로 해서 이렇게 한강 조망을 바라보는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상업 업무 시설들의 상주 인력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또 좋은 위치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호재는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4구역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조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만 가구의 규모의 이러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을 경우, 지금 트리마제 30평대가 50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지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왔을 때 30평대 아파트 60억, 70억대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바로 그곳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자양동, 바로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높은 가격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변을 보시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강변 라인으로도 이 앞에 후면으로도 이렇게 골고루 정비 사업이 왕성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등 해서 개발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비 예정 지역이 여기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재건축, 모아타운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력 있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높은 아파트 가격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구의역 250m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개발 현황은 어떠하냐? 지금 현재 구의역 25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예, 조합원 수는 167 가구고 약 40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도는 30년 기준으로 약 68%라 개발의 압력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개발의 방향성 말씀드리면은 역세권 활성화 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 방식을 결합을 해서 추진될 예정이고 특히 이 두 개의 구역을 분리하든지 또 단일 구역으로 통합하든지 이러한 방식 검토 중에 있고 또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사업의 발전의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성 높은 정비 사업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개발의 초기 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셔서 선점의 수익 기대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가격대가 뭐 7억에서 10억대의 매물들도 있지만 여기는 6억 거의 6억대의 매물로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가성비 좋게 초기 시장 공략하신다면은 정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투룸은 6억 초반, 임대 가격은 3억대로 형성되어 있고 실투자 금액은 3억 정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물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발품 잘 파시면은요 정말 좋은 매물, 옥석 같은 매물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현장도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매물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 근처에서 미래 향후 가치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3억대의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임장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내 투자 금액에 맞춰서 자양동 외에도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혜정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또 2억에서 3억 각각 갖고 계신 자금, 여유 자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한 4억 정도까지 그 금액에 맞춰서 투자 지역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분석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 살짝 서울의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동대문구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예, 이번에 떠나볼 곳은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예, 쿼드러플 역세권까지는 들어보셨죠? 근데 무려 14개의 노선이, 지금은 6개 노선이지만 14개의 노선이 지나는 동부권의 중심 역세권은 바로 청량리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거기 도보 5분 거리에 동대문구 전농도 유망 정비사업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예, 재개발 사업지 중에 입지가 좋은 곳은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이런 역세권은 이 땅은 증가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많이 모여드는데 땅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원 확대, 용도 지역 상향,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비 사업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역세권 사업 중에서 이렇게 4개의 사업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거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의 고밀 복합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 개발의 방식을 지금 그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발의 목적은 복합 개발과 컴팩트 시티 조성, 그리고 사업의 유형,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근거법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례를 따르고 용도 지역 변경은 3종 일반 주거에서 중심 상업 지역까지 끌어올려서 주변의 역세권 개발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용적률 1000%대에 가까운 용적률로 사업성 좋게 지금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권역 생활권 구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동대문구 안에 청량리 역사 14개의 노선이 지나는 도보 5분 거리의 유망 정비 사업 지역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동부권의 발전 방향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 권역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신성장 교통
거점으로의 도약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고 도시 공간적인 계획 과제에 대해서는 청량리 왕십리 광역 중심인 동부권의 최대 교통 경제의 중심지로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는 정비식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정비 사업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또 하나는 이 주요 업무지구화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 또 말씀드려 보면은요. 지금도 6개의 노선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예, 주요 업무지구에 많은 일자리 수요층을 직주 근접으로 해서 예, 흡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14개로 해서 증가할 경우에 더 이러한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아주 클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정비 사업의 위치는요. 바로 청량리 역사 향후 14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여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은 6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의 메카 바로 GTX B노선과 C노선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또 면목선도 빼놓을 순 없죠. 예, 청량리에서 신내까지 2028년 착공을 예정해 두고 있고 GTX D노선이 또 교차하는 서울역, 삼성역,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역. 예, 바로 GTX 2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3군데에 위치를 하죠. 우리나라의 중심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청량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이러한 부분 가치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교통의 호재 광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방안이 있는데 삼성동에는 영동대로 통합 환승센터가 있죠. 바로 여기에는 광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방안에 대한 개발 계획 가지고 가고 있는데 통합철도 지하와 지하 7층까지 해서 지금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고 또한 60여 개의 광역버스도 청량리역에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는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량리 일대 도시 위상도 제고한다고 했는데 2020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기조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청량리 역사, 여기는 청량리 복합 환승센터 지하로 그리고 여기는 철도 부지인데 바로 여기를 도시 혁신구역으로 해서 화이트존으로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화이트존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제거를 해서 혁신 개발, 새로운 도시 공간을 구형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교통사고 문화 업무의 요충지로 해서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위치 투자 유망한 정비 사업 지역이 바로 여기 도보 5분 거리, 바로 이런 개발의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비싼 아파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거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의 건축물입니다. 예, 이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서 이 청량리역이 그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도보 5분 거리에 정비 유망한 정비 사업 지역이 위치한다라는 거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서울 동부권의 문화 허브 서울 시립도서관도 여기에 개발 계획 가져가고 있는데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변에 또 여기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 30평대 아파트 시세를 우리는 또 따져봐야겠죠. 주변에 용적률 높게 가져간 이런 단지들이 30평대가 거의 20억대를 가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변화되었을 때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되었을 때는 뭐 25억, 30억대도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해서 투자 유망한 위치로 각광받는 위치, 우리가 탐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외에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15구역, 8구역, 9구역 해서 지금 개발에 대한 방식, 주택 재개발, 공공개발, 신통기획으로 해서 지금 원활한 개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14블록으로 해서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 주변으로 해서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개발이 잘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 도보 5분 거리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로 같이 가다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위 사무실 있고요. 동의서 지금 진구 시작하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장, 개발의 초기 시장입니다. 예,
미리 선점하시면 좋고 노후도 85%라 개발의 압력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시세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원룸은 3억 중반이고 투룸은 5억 중반입니다. 전세로 투자 시 작게는 2억 초중반, 많게는 3억 중후반으로 해서 현재 현장의 시세들 이렇게 현재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탐방해 보시고요. 예,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최혜정 대표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